안녕하세요. 대베이 토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종교, 신앙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 저는 굉장히 정치랑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도 자주 들게 되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예.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네. 또는 기타 네. 종교, 이게 정치랑도 관련이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탄압도 되긴 하지만 네. 그게 아닌 오히려는 음. 종교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의 정치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종교의 정치화. 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정치의 그 지형을 이해하려면 네. 종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종교는 아무래도 인구 분포와도 연결이 되겠죠. 특히 기독교가 아시아에서는 유별나게 많은 편입니다. 이제 한국만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유별나게 많아요. 필리핀이면 네. 옛날에 스페인 통치를 받아서 천주교도들이 엄청 많은 그렇죠.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그 식민 통치와 관련이 있는데 네. 한국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저 궁금합니다. 네. 왜 그래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한국의 근대화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한국 조선반도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종교인 불교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리학이 있지만 그것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제국주의 과정에서 결국은 주도권을 잃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새롭게 유입된 종교가 바로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가 사실은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반도 진출과 함께 유입된 것이 바로 미국식 기독교인 장로교와 감리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전을 말씀드렸고 네네네. 또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있었던 숭실대학교라든가 네. 배재대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근대화의 세력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럼 미국이랑도 연결이 돼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제 일제시기 때 이제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가 힘들게 정착을 해서 한반도의 주요한 세력이 됐는데 굳이 일본 제국과 싸워서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싸워서 우리가 또 한 번 박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일제시기 동안에는 기독교와 그 이제 일본 제국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이 갑자기 멸망을 하고 나서 새롭게 진주한 미국 네. 이제 메가더를 중심으로 네네. 이제 제7함대 이제 HQ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미군정 시대가 되면서는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기독교인인데다가 그죠. 예. 또 이제 영부인도 미국 사람이고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된 상황에서 또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친미, 또 미국적인 에티켓 이런 부분들과 상관이 돼서 미국의 힘을 강력하게 입은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바로 대형 교회들이죠. 그렇군요. 왜냐면은 제가 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은 기독교가 너무너무 발달이 된 거예요. 네. 신자도 많고 교회도 너무 많고 네. 그런 거는 저뿐만 아니라 네. 외국인이라면 다 한 번씩 놀라는데 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다 십자가예요. 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을까? 예.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상상외로 한국은 기독교 신자가 많으면서 네. 선거 때 보면은 교회와 또 관련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네. 누구누구를 추천을 한다 이런 게 네. 있는데 네. 우리는 최대한 종교인이 나와서 추천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타이완에서도 종교인이 나와서 추천한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가 맞냐면은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은 아주 작은 마을도 마찬가지고 대선도 그렇고요. 그렇죠. 총선도 그렇고 어떠한 종교를 원래 가지고 있든 전부 다 절에 가요. 네. 뉴스에서 보셨죠? 그렇죠. 네. 그냥 아무렇게나 찾아봐도 네. 예컨대 대선 주자가 네. 오늘은 어디 절에 갔다. 네. 한 개도 아니고 한 3-4개를 맞습니다. 가요. 네. 거의 매일 이렇게 절에 가요. 네. 절을 수백 개 다녀오는 거예요. 네. 제가 봐서는 네.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떼어놓는다고 해도 안 돼요. 음. 그게 떼어놓는 게 참 어려운데 네. 근데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 가서 누구한테 인사하고 이게 없네요. 전 타이완 지역에 있는 모든 장로교는 네. 전부 다 민나무예요. 대만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만다린 특이하더라고요. 안 해요. 네. 만다린 안 하고요. 네. 또 북부 지역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게 캐나다 선교사. 네. 캐나다 선교사 그러면 우리 마제 이외에 그렇죠. 너무 유명하잖아요. 맥케이 예, 맥케이 집안은 박사라고 이제 굉장히, 얘기를 예. 하는데 그분은 원래 그 원주민들 이 뽑아주고 뭐 통증 그런 것도 해소해주고 네.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긴 했는데
처음에 이분과 접촉한 사람은 바로 네. 당연히 현지인이니까 만다린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 네. 서민들은 다 네. 원래 한 400년, 300년, 200년 전에 네. 먼저 이쪽으로 건너온 네. 민남 사람, 즉 복건성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민남어를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만말을 네. 하니까 네. 그래서 다들 먼저 대만말을 해요. 그래야만 선교, 그렇죠. 포교가 선교를 할수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1960년대, 80년대에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화에서 경제 발전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당시에 교회가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명성교회라든가 이런 사랑의 교회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이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미파 지식인 또 이제 장로교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군이 우리의 이제 공산주의를 막아주는 우리의 수호자라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이 네, 그 다 시대 모였잖아요. 때는, 예. 그래서 이제 뭐 CBS 방송국 같은 경우는 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 같은 것들을 대신으로 해서 중계해 주기도 하고, 한국에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 방송국인 극동방송, 네. 거기 이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네, 김장한 목사님도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수와 자유주의와 반공주의가 이렇게 모였는데 왜 대만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완전 다르죠? 역사적으로는 비슷한데 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반공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미국과의 영향관계가 있었는데 대만에서는 기독교가 많지 않단 말이죠. 네. 한국도 천주교가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국 역할을 천주교는 하고 저는 너무 인상 깊은 게 김대식 그 순교하신 분 네. 그분의 물론 직계는 아니죠. 왜냐면은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네. 그때. 근데 네. 하지만 같은 친척이잖아요. 그분이 저는 너무너무 음. 인상 깊었어요. 네. 김혜연 신부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 보니까 가족 중에서 남자는 전부 다 신부가 됐고 여자도 수녀가 되신 분이 네. 있고 또 그냥 신자 결혼하신 분 두 분이 계시고 네. 정말 대단한 분이다. 게다가 네. 시국에 대해서 참 통찰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그게 거부감이 없어요, 저는. 음.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대로 하지 왜 네. 자꾸 참견을 하냐가 네. 아니라 네. 진정으로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좀 인간성이 있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 저 위에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있어서 저는 함께 숨쉬고 함께 이해하는 공감하는 저는 사람인 거죠. 무슨 생각한지 알아요? 네. 그런 사건 발생하고 후 한국에서 갑자기 천주교 신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 비율이 이런 생각. 저도 요즘에 성당을 가고 싶은 마음으로. 저도 갑자기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한국 정치에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속과 연결이 되는 걸 텐데요. 근데요,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무속이라고 딱 우리가 들었을 때는 좀 약간 높게는 못 받아들여요. 네. 그걸.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다. 왜냐면은 어떠한 신앙이든 그게 선한 영향에서 시작을 한 그럼요. 건데 네. 그게 나중에 그게 나쁘게 쓰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무속 두 글자만 듣고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바로 그동안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네. 민주국가가 될 때까지 네. 쭉 걸어온 길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무속 신앙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요. 아니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도 무속적인 그런 영향이 그래서 그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네.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럼요. 네. 신부님이 그 말씀을 다 하신 게 너무 좋았는데 네. 나중에는 그 무속이 좀 많이 간섭을 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저도 한국이 지금 왜 그러지? 21세기에 왜 그러지?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이게 그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당연하죠. 특히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네. 초월적인 힘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게 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비밀리에 네.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굉장히 나쁜 방향의 종교의 정치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요. 그래서 네네네. 뭐 아시다시피 선거철만 되면 강남의 유명한 그 교회가. 무당집, 무당집. 굿집 그런 데서 뭐 아주 들썩들썩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집적으로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적 원리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다 같은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든
중화민국이든 타이완에 네. 있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绝对的权利, 绝对的腐败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부패예요. 부패합니다. 근데 저는 부패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권력이 손에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정말 많은 피드백도 감사드리고 청취자님들의 애청이 없으면 정말 힘들죠. 그죠? 네. 많은 응원,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 토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